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4화 밤하늘에는 별. 임씨의 발길은 마을의 제일 큰 부잣집 홍대감집 논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너른 평야 논밭을 모두 차지하고 세도를 누리고 사는 대궐 같은 홍대감집은 가을이면 여기저기서 토지를 경작한 세비로 낼 나랏가마니를 실어오는 농민들의 우마차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경기도 포천 땅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자기 땅만을 밟고 간다는 홍대감 집이었다. 해마다 10만석을 거둬들인다고 하더니 늦가을이면 산더미 같은 나랏가마니가 운동장 같이 넓은 마당에 가득 쌓였다. 허허, 그 큰 부잣집이라고 하면 내가 이 밤 한짐 별을 훔쳐 어린 것들 한 끼 배불리 먹인다고 하여 무슨 큰 허물이야 되겠는가. 임씨는 여기저기 풀섭에서 귀뚜라미며 풀벌레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어둠 속을 헤쳐가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몰락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배골드며 글이나 읽으며 살아갈 운명이라 여겼는데 덜컥 혼인을 하고 나니 두 입 먹을 걱정이 되었고 더구나 아이들이 줄줄이 생겨 지금은 열이나 되었으니 자신까지 합해 12입이나 된 처지였다. 어려 일도 배우지 못한 탓에 억세게 남의 집 일도 잘못하는 데다가 산에 올라 나무를 해 지게를 지면 몸에 익지 않은 터라 잘하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다. 임씨는 어느 순간 서책도 팽개쳐버리고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고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왔던 것이다. 내 팔자가 이렇게 내 속으로 난 어린 새끼들 굶주린 배조차 채워주지 못할 비난한 팔자였더란 말인가. 급기야는 아내며 새끼들 덕에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도 하지 말았어야지. 괜한 혼인을 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내 결국 도둑이 될 팔자였더란 말인가. 하긴 부모 덕에 아내 덕에 자식 덕에 도둑놈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허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내가 딱 그 팔자로구나. 임씨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본식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이 다음에 커서 높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만난 고기 반찬에 좋은 옷 사오고 좋은 세상 구경시켜주거라 하고 기르니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급기야. 그 아들이 높이 되어서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었고 혼인해서 예쁜 아내를 맞으니 그 아내가 당신 나 좋은 화장품에 철 따라 좋은데 여행 보내주어야 하고 고운 옷 사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조르니 높이 되어서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 어린 자식이 아버지나 맛있는 것에 좋은 집, 좋은 옷 사달라고 철없이 돈 하고 날이면 날마다 조르기만 하니 높이 되어서 부모며 아내며 자식들의 그 끝없는 욕심볼을 채워주려 하다 보니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될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었다. 또 그 스스로가 애초에 정의나 공동체를 위한 희생 같은 숭고한 큰 뜻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출세욕에나 물든 탐욕이 가득한 소인배의 욕심쟁이라면 그대로 흉악한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다. 그러기에 어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너 이 다음에 커서 높이 되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맛난 고기 반찬 사오려 생각하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큰 뜻을 펼쳐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그 아내가 당신 나란 일을 보는 큰 사람인데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세요. 검소하게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갈 테니 행여 이 아내는 생각하지 마시고 큰 뜻을 펼치세요 라고 그 아내가 응당 이렇게 남편에게 말해야 하고 또 그 자식들은
아버지, 저희들랑은 스스로 뜻을 세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갈 테니 세상을 위해 정의로운 큰 뜻을 펼치세요. 하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며 아내며 자식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든 세상이니 여기저기 제 부모만을, 제 아내만을, 제 자식만을 위한 간교한 도둑놈들로 세상 가득 넘쳐 들끓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도둑놈들은 나란 일을 보는 벼슬아치 큰 도둑놈에 해당되었지만 지금 임씨 같은 사람은 그 큰 도둑놈들의 욕심보에 치어 눌려 순전히 어린 자식들의 배고픔 때문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야말로 작은 좀도둑놈이 되어야 할 처지였다. 임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논길을 헤쳐 걸었다. 그리고는 저수지 옆 너른 홍대감 집론에 빈지게에 작대기를 받쳐 세웠다. 지게를 세워놓고 사위를 둘러보니 풀벌레 울음소리만 귓가에 쟁쟁할 뿐 칠흑 어둠이었다. 임씨는 여기저기 베어 말리고 있는 볕단을 조심스럽게 들어 지게에 쌓았다. 한 단, 두 단, 세 단. 자꾸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누가 볼세라 사방팔방으로 곁눈질을 해가며 이마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임씨는 손으로 얼른 훔쳐냈다. 빈지게 가득 볕단을 실은 임씨는 그것을 어깨에 지고 작대기를 받치고 끙! 된 힘을 썼다. 순간 일어서려고 고개를 드는 임씨의 눈 안가득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임씨는 외마디 탄성을 낮게 질렀다. 초롱초롱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마구 임씨에게 무어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것은 야유였다. 임씨는 그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마구잡이로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맑고 영롱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마냥 바라보는 것이었다. 한편 임씨 아내는 남편에게 볕단 도둑질을 시켜놓고 방 안에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서 들키지 않고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빌고 있었다. 볕단을 가져오면 부엌에서 그것을 훑어 절구에 찧어 쌀밥을 가마솥 가득해서 배고른 아이들과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후 이제 올 때가 벌써 되었는데라고 생각하며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혹여 일이 잘못되어 누구에게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불쑥 뇌리를 스쳐 밀려오자 두려움으로 오한이 밀려왔다. 아내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초조한 마음으로 방문 앞으로 다가가 창호지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한쪽 눈을 갖다 대고는 마당 건너 쌀이문 쪽을 바라보았다. 시꺼먼 어둠이 눈 안가득 들어왔다. 시꺼먼 어둠을 향해 창구멍에 한눈을 댄 아내는 무사히 남편 임씨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어두운 밖을 눈을 깜빡이며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잘못되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크게 경을 칠 것이었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지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아내가 창구멍 밖으로 눈을 받고 있는데 무언가 시꺼멓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내는 순간 한쪽 눈으로 온 신경을 몰두했다. 그것은 지게를 지고 들어오는 남편 임씨였다. 임씨가 지게를 지고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쌀이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무사히 돌아오기는 온 모양이었다. 그 인기척을 느낀 아내는 볕단에 대한 기대와 도둑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달싹 달라붙은 안가슴이 콩닥콩닥 더욱 사납게 물방아지를 하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